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익은 나는데 회사는 망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 회계장부상으로는 분명히 돈을 벌고 있는데 어떻게 회사가 파산할 수 있다는 걸까요? 그 미스터리의 열쇠가 바로 현금 흐름에 있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여러분, 손익계산서상으로는 분명 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니, 이익이 나는데 어떻게 파산을 해요? 돈을 벌고 있다는 거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현금 흐름을 제대로 공부해야 하는 이유인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6단계를 쭉 따라가면서 현금 흐름의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첫 번째 퍼즐, 이익이랑 현금은 다르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마지막에는 실제 기업 사례를 가지고 모든 조각을 한번 착착 맞춰볼 겁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첫 번째 퍼즐입니다. 왜 이익이 곧 현금이 아닐까요? 정답은 말이죠. 회계장부에만 존재하는 비현금 항목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돈이 오가지 않았는데도 장부에는 비용이나 수익으로 기록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교수님, 그럼 이익하고 현금 흐름이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쉽게 말해서 이익은 회계 원칙에 따라서 계산된 일종의 의견에 가깝고요. 현금 흐름은 회사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돈, 즉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처럼 비용으로 처리돼서 이익은 줄이지만 실제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 건 아니잖아요. 바로 이런 항목들이 이 둘의 차이를 만드는 핵심 요인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기업의 모든 현금 흐름을 관통하는 일종의 마스터 공식, 마스터 방정식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현금 흐름 항등식이죠. 바로 이 공식이 현금 흐름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현금 흐름 항등식입니다. 어때요? 좀 복잡해 보이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회사가 자산을 굴려서 벌어들인 현금은 결국 그 돈을 댄 투자자들, 즉 채권자와 주주에게 돌아간 현금과 언제나 정확히 똑같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네, 바로 이겁니다. 그냥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기업이 자산을 활용해서 돈을 벌었죠. 그 돈은 결국 그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나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양쪽은 항상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요, 그 항등식의 왼쪽 편에 있는 자산으로부터의 현금 흐름,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이야, 아주 예리한 지적이에요. 좋습니다. 이제부터 그 계산법을 딱 3단계로 나눠서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자산으로부터의 현금 흐름을 구하려면요, 이 3가지만 알면 됩니다. 첫째, 회사가 자기 본업으로 번 돈, 바로 영업현금 흐름. 둘째,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 돈, 순자본 지출. 그리고 셋째, 단기적인 영업활동에 묶여있는 돈의 변화, 순운전자본의 변동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첫 번째 조각, 영업 현금 흐름, 영어로는 Operating Cash Flow, 줄여서 OCF부터 시작해보죠. 여기 US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 사례를 한번 볼게요. 영업 현금 흐름은 이 공식으로 구합니다. 세전 영업이익, 즉 EBIT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거기서 세금을 빼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숫자를 그대로 넣어보면 694 더하기 65 그리고 빼기 131, 총 6억 2,800만 달러가 나오네요. 자, 다음은 순자본 지출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회사가 공장을 새로 짓거나 기계를 더 사들이는 것처럼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고정자산에 돈을 얼마나 썼는지를 보여주는 항목이에요. 순자본 지출은요, 연말에 고정자산에서 연초에 고정자산을 뺀 값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해서 구합니다. US 코퍼레이션의 경우 계산해보니 2021년에 1억 3천만 달러를 고정자산에 순수하게 투자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마지막 3번째 조각입니다. 순혼자본의 변동. 이건 뭐 재고나 외상매출금처럼 단기적인 영업활동에 현금이 얼마나 더 투입되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회수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찾은 3가지 조각을 모두 합쳐볼 시간입니다. 영업현금 흐름에서 순자본 지출이랑 순운전자본 변동분을 빼주면 됩니다. US 코퍼레이션의 경우 628에서 130 빼고 또 391을 빼니까 최종적으로 1억 700만 달러가 남네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항등식의 왼쪽 자산으로부터의 현금 흐름의 값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회사가 자산으로 번 그 1억 700만 달러는 대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제 우리 항등식의 오른쪽 편을 보면서 그 돈이 과연 어디로 흘러갔는지 한번 추적해 봅시다. 먼저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에게 간 돈부터 따라가 볼게요. 채권자에게로의 현금 흐름은요, 회사가 지급한 이자에서 새로 빌려온 돈을 빼서 구합니다. US 코퍼레이션은 채권자들한테 총 2,400만 달러를 지급했네요. 다음은 회사의 진짜 주인인 주주에게 간 돈입니다. 주주에게로의 현금 흐름은 지급한 배당금에서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한 돈을 빼서 계산하죠. 보시는 것처럼 US 코퍼레이션은 주주들에게 8,300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자, 이제 최종 확인해 볼까요? 자산으로부터 만들어진 현금이 1억 700만 달러였죠. 그리고 채권자에게 간 돈 2,400만 달러와 주주에게 간 돈 8,300만 달러를 더하면 와, 정확히 1억 700만 달러가 딱 떨어지네요. 보시는 것처럼 현금 흐름 항등식은 언제나 완벽하게 성립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개념들을 완전히 우리 걸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회사, 돌콜라라는 회사의 사례에 직접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들 해볼 준비 되셨죠? 자, 돌콜라의 영업 현금 흐름부터 계산해 볼까요? 혹시 공식 기억나는 사람? 아까 세전이익 EBIT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거기서 세금을 빼는 거였죠?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럼 화면 보고 숫자 한번 넣어 볼까요? 150 더하기 150. 거기서 25를 빼면 275달러네요. 완벽해요. 돌콜라의 자산으로부터의 현금 흐름을 계산해 보니까 어라? 마이너스 181달러가 나왔네요. 근데 여러분, 마이너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신호는 아니에요. 이 경우는 회사가 영업으로 번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미래 성장을 위해서 투자, 즉 순자본 지출이나 순운전자본에 썼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돌콜라의 경우에도 항등식은 역시나 성립합니다. 마이너스 181은 채권자에게로의 현금 흐름 마이너스 217과 주주에게로의 현금 흐름 36을 더한 값과 정확히 일치하죠. 여기서 채권자에게로의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는 건요, 회사가 이자로 갚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외부에서 새로 빌려왔다는 뜻입니다. 와, 교수님,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처럼 재무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왜 이 현금 흐름 분석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 같이 한번 짚어봅시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익은 의견이고 현금은 사실이다. 우리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세요? 왜 흑자 기업도 망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장 부장의 이익이라는 의견은 아주 그럴듯했지만 실제 돈의 흐름이라는 사실이 그걸 뒷받침해주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이 강력한 분석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이 평소에 관심 있던 기업의 재무제표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직접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과연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은 건강한가?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기업을 훨씬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남들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